大家好. 네, 중국어 첫 시간입니다. 중국어를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텐데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 같이 알아보고 우리가 왜 중국어를 배우면 좋을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입니다. 나라 이름, 국기, 수도, 면적, 행정구역, 인구 및 인구 구성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고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이지요. 이 중에서 한국 이렇게 두 글자를 따서 우리가 보통 한국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어로는 中华人民共和国라고 얘기하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글자 중, 마지막 글자 국자를 따서 우리가 보통 중국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중국의 국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은 태극기죠. 중국 국기의 이름은 오성 홍기입니다. 다서도, 별성, 붉을홍, 깃발기 해서 5개의 별이 있는 붉은 깃발이라는 뜻이에요. 깃발을 살펴보면 여기 이제 5개의 별이 있지요. 이 5개의 별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요. 가장 큰 별은 공산당이고요. 나머지 4개의 별은 노동자, 농민, 소자산 계급, 민족 자산 계급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중국의 수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라는 곳인데요. 우리나라 한자어로 북경이라고도 합니다. 베이징은 중국의 원나라 때부터 수도였어요. 원나라면 우리나라가 고려 시기였거든요. 고려, 조선, 그리고 일제 식민지 시대, 그리고 지금까지 수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아주 오랜 역사를 지닌 곳이기 때문에 베이징을 전통과 현대가 같이 공존하는 문화의 도시다 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베이징에는 아주 많은 관광 명소들이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실 때 한번 여행을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동경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고 중국은 베이징 시간을 표준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중국의 시차는 약 1시간 정도 생기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여행을 갔을 때에는 마치 1시간 정도 공짜로 얻은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반면 중국에서 귀국했을 때에는 누군가가 내 1시간을 뺏어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아시나요? 아마도 여러분은 아주 어렸을 때라서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2022년에 베이징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립니다. 베이징은 서울보다 약간 높은 곳이라서 춥습니다. 그런데 눈이 많이 오진 않아요. 과연 눈이 많이 오지 않는 베이징에서 중국이 어떻게 동계 올림픽을 열지 궁금한데요. 2년 뒤에 동계 올림픽에 출전할 우리 선수들을 같이 응원해 볼까요? 다음으로 중국의 면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겨우 요만큼이에요. 그것도 남북한 합쳐가지고 한반도가 여기에 있는데요. 이 한반도에 44배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 면적은 세계 4위라고 합니다. 저는 요 위에 있는 동북삼성 요 땅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 땅이 어느 땅인지 여러분 아시죠? 네, 고구려 땅이었죠. 우리가 이 땅을 수복한다면 와, 우리 땅도 진짜 많이 넓어질 것 같은데 이 땅뿐만 아니라 그냥 저는 요 땅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요만큼이 간도 땅이에요. 간도라는 곳인데 간도가 원래는 중국 땅이 아닌 것 같은데 간도를 우리가 간도만이라도 가지고 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자 어쨌든 여기 요 위에 있는 요 동북 삼성이
우리나라 조선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고구려가 세워졌던 땅이기도 합니다. 네, 이제 중국의 행정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22개의 성, 5개의 자치구, 4개의 직할시, 그리고 2개의 특별행정구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여기 있는 이 성이라는 개념은 임금님, 왕비님이 사는 그런 성이 아니고 우리나라 도에 해당되는 개념이에요. 경기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위쪽으로는 한경북도, 한경남도 이런 도에 해당되는 개념이거든요. 우리나라는 남북한 합쳐서 8도지요. 조선 8도라고 얘기하지요. 중국은 총 22개의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알아두셔야지 되는 게 중국은 대만, 타이완을 23번째 성이라고 간주를 해요. 한마디로 타이완을 나라라고 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5개의 자치구는요, 소수 민족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자기네들이 이제 스스로 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자치구역이라는 뜻이고요. 내이몽고는 몽골족이, 신장 위구르는 위구르족들이, 시장은 이제 티벳족들이, 그다음에 광시 좌족은 좌족들이, 닝샤 후이족은 닝시라는 곳에서 후이족들이 자치하는 곳입니다. 4개의 직할시는 베이징, 텐진, 상하이, 충칭 이렇게 이제 4가지 지역이 있는데 이 직할시는 우리나라 광역시나 이런 것들에 해당이 돼요. 우리도 인천광역시죠. 그런 광역시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도 특별행정구역이 있어요. 특별자치도 제주도가 있지요. 중국은 특별행정구역이 홍콩과 마카오인데요. 홍콩은 영국, 마카오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1997년에 홍콩이 반환되고 그 후에 마카오가 반환되었습니다. 외국의 식민지도 오랜 세월 동안 있었기 때문에 당장 중국의 정치나 경제에 흡수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중국에서 특별행정구역으로 지정을 해놨고요. 다른 지역은 여러분이 비자를 발급받아야 갈 수 있는 곳인데 홍콩과 마카오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비행기 티켓만 들고 가면은 홍콩과 마카오는 여행 다녀오실 수 있습니다. 중국의 인구 총 14억 3,900만 약 4천 정도 된다는 뜻이죠. 네, 14억 4천만이 넘는 곳인데 자, 이 인구는 세계 1위라고 합니다. 2위로 인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정말 훅 줄었어요. 일본이 1억으로 1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은 28위 5천만 인구죠. 남북한 만약에 통일된다고 하면 우리가 7천만이라고 하니까 좀 더 순위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중국은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인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민족이 한족입니다. 한족이 거의 90% 이상, 92%에 가깝게 살고 있고요. 나머지 55개의 소수민족이 약 8.5% 정도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55개의 소수민족 중에 여러분이 잘 아는 민족도 있지요. 우리나라와 아주 가까운 조선족이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소수민족으로 만든 우표인 것 같아요. 사진 제가 다운받은 거 보니까 이게 99년도에 발행된 게 아닐까 싶은데 이 중에 조선족이 있습니다. 어디일까요? 네, 맞습니다. 여기입니다. 보니까 여자가 장구를 치고 있고 남자는 북을 치고 있지요. 자, 요게 아마 조선족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국의 경제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세계 경제 2위를 차지하고 있지요. 1위는 역시 미국이고요. 그래서 이제 G2라고도 많이 하지요. G2. 자, GDP 달러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미국이 20조가 넘어요. 그리고 2위인 중국이 13조고요. 우리나라는 1조입니다.
경제 성장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이 9%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는데 지금은 6.6%로 조금 줄은 상태고요. 우리나라는 2.7%의 경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마도 경제 성장률이 우리나라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중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경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무역 대상국 1위입니다. 2018년도 우리나라 10대 교역국의 통계를 보면은 1위가 중국입니다. 보면 알겠지만 사실 뭐 여기 4위가 홍콩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콩 중국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중국이라고 보면은 중국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지요. 저도 코로나가 처음에 중국에서 막 퍼지고 있을 때 중국 사람들 입국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도의 규모면 입국 금지했다가 우리나라 경제가 망할 수도 있겠죠. 네. 네, 2019년도 10대 교역국 통계입니다. 역시 홍콩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는다고 생각을 하면 역시 중국이 1위고요. 2020년 우리나라 10대 교역국 통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역이 활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중국은 우리나라 무역 대상국 1위에 속합니다. 자, 경제까지 우리가 같이 살펴봤는데요. 요거는 중국의 국가입니다. 여러분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라고 제가 넣었고요. 아마 동계올림픽, 2년 뒤 동계올림픽에 이 곡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는 애국가지요. 중국의 국가의 이름은 의용군 행진곡입니다. 이 곡은 1935년 영화의 주제가였어요. 그러다가 1949년에 중국의 국가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영상은 조금 있다가 선생님이랑 같이 보도록 하고요.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제가 시간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강의가 좀 지루해지고 늘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이 잠시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빈칸에 있는 단어들을 한번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 맞추셨나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국의 수도는 네, 베이징이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시차는 1시간입니다. 중국은 세계 4위의 넓은 국토, 세계 1위의 많은 인구,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요. 중국의 한족은 중국 전체 인구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고 소수민족은 약 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중국의 총 민족은 몇 개일까요? 그렇죠. 56개입니다. 그 중에서 소수민족이 몇 개? 맞아요. 55개의 소수민족입니다. 오케이. 잘하셨어요. 네. 지금까지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았어요. 수고하셨고요. 이 지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각자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이유를 고민해보고 클래스팅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아까 나왔던 영상들 함께 시청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